자, 확률과 통계 네 번째 단원인 확률의 뜻에 대한 얘기를 볼게.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다행히 교육과정 다시 이제 바뀌면서 이 경우의 수 구하는 것 중에 더러운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앞에 사실 경우의 수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지 사실은. 자, 확률의 뜻에 대한 얘기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밑에 보면은 뭐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 니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쌤이 예를 하나 들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게 내가 볼 땐 이제 좋을 것 같아. 자,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 그런 걸 배워요. 뭐 주사위를 던져요, 동전을 던져요, 그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해. 시행. 그래서 어떠한 시행, 그러니까 뭐 뜻을 적긴 뭐하니까 한 예를 들어서 자, 시행. 어떤 시행을 했냐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안 적어도 돼 이거는. 자,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시행을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서 적어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새롭게 본 용어니까 이제 외워둬야 되는 거야. 표본공간 뭐냐면, 자, 니네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시행에서 표본공간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나타날 수 있는 게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으니, 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을 모아도 모아놓은 이런 집합을 바로 표본공간이다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럼 두 번째, 자, 사건은 바로 뭐냐면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이야. 뭐 알겠지만 원소가 6개면 이거의 부분집합은 2의 6승계 64개만큼의 부분집합들 있지. 그런 놈들을 다 뭐라 한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이제 그걸 A라 하겠다라고 하면은 2하고 4하고 6을 먼저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걔는 뭐 2하고 3하고 5라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지? 자, 기타 등등. 그래서 몇 개? 64개. 왜냐면 64개인 건 원소가 6개다 보니까. 그럼 그거의 부분집합은 2의 6승계니까 자, 64개의 사건들을 만들 수 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그런 64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의 원소로 된 사건을 근원사건이라 얘기하니, 그럼 이 상황에서 근원사건을 구하세요. 그럼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2를 원소로, 3을 원소로, 4를 원소로, 5를 원소로, 6을 원소로 갖는 이런 집합들을 우리는 근원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사건과 공사건은 뭐냐? 전사건은 전체 집합, 공사건은 그냥 공집합이라고 봐주면 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데 10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런 거 없거든. 그럼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고 다섯 번째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면, 자, 공사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눈이 10 이상의 눈이 나온다. 뭐 그런 건 없거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눈이 10 이하의 눈이 나온다. 그럼 그건 자기 자신인 1과 2와 3과 4와 5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용어니까 요 얘는 하나 적어두도록 할게. 적으세요. 자, 문제풀이는 우리가 사실 안 적어도 돼. 니가 뒤에 문제풀이 하는 건 니네가 그 보면 알잖아. 밑에 유제들의 다 그 자세한 풀이들이 알고전에 있기 때문에 풀이도 물론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개념들, 이런 게 이제 그 니네 책에는 되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거야. 자,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시행에서, 근데 이 용어를 자주 쓰지도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몇 번 쓰고 안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려 금방금방.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해 두고 나중에 다시 또 니네가 이걸 뭐 시험을 보거나 할 때 그때 좀 다시 한번 용어 보면 저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아마 이해하게 될 거야. 자, 다음 주에 보는 시험은 요것까지 누적이야. 확률까지. 뭐 그렇다고 크게 어려질 건 없어.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아, 생각해보니까 이 저 위에 천정에 있는 저 쫄대로 내가 전선을 뺐잖아. 괜히 뺐어. 여기다 설치할 거면은 굳이 저 쫄대도 한 5,000원 줬는데 4개 합해가지고 한 5,000원 줬는데 아까워. 저 다 띄지도 못하거든.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라. 양면 테이프, 강력 그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라. 나중에 쓸 일 있겠지? 자, 얘들 우리 학원에 0.5 AB, 그 다음에 GAB, 그 다음에 GCD,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세 그룹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세 그룹에서 0.5 심화 선행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0.5A, 0.5B, GA, GB, GCD. 근데 GA가 GAA, GAB 해서 우리가 이제 GAA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로 보면 상당히 사실은 우리가 양이 높은 반인데
선생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 반을 나누는 기준은, 자, 여기 GA12는 시키면 그래도 하는 반. 숙제 해와라. 그럼 숙제 해오고, 이거 해라. 하는 반. 그러니까 이 영상 또 지시 친구들이 보면 또, 뭐 하는 거야? 이러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 시켜도 안 하는 반. 안 시켜도 하는 반. 학원에서 진행한 거 말고도 자기가 문제를 풀고 막 공부를 해서 막 질문을 하고 하는 애들. 시키면 나 시키는 거 정도 하는 애들. 요건 해도 안 하는 애들. 난 나름대로 이제 우리 학원의 레벨을 처음에 이제 그 선행 심화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는 그러면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냐면 뭐 안 시키는 건 하진 않아, 그지? 혹시 선생님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거 말고 나 수학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따로 문제집을 풀거나 수학 외에 난 다른 뭔가 한다. 커버, 그지? 뭐 해? 뭐 푸니? 수학상. 수학상? 어떤 거 풀어? RPM. 그래. 적당한 문제집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상을 진행하긴 할 건데, 하긴 할 거야. 어떤 정도냐면 이제 RPM보다 좀 어렵고, 쌤보다 조금 어려운 그런 이제 내신 대비용 교재를 이제 우리가 2월달 되면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워밍업으로 RPM이라는 문제집이 좀 가벼워. 그러니까 니네도 혹시 뭐 RPM이라고 서점이 있어서 RPM. 개념 원리에서 만든 거야. 개념 원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센 수학 약간 따라 만든 문제집인데 한번 풀어봐. 괜찮아. 나쁘지 않아.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0.5 가야겠는데 시키지 않은 것도 하고. 시키는 걸 근데 왜 안 해? 이래.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 자, 이제 우리가 사건과 사건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사건. 근데 니네가 요즘 합사건 보면 알겠지만 합집합과 유사하죠? 똑같습니다. 사실 보면. 분명히 사건이 집합이라 그랬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의 부분 집합이 사건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사건과 집합은 같은 개념이라고 거의 봐야 돼. 그러면 합사건은 뭐냐? 두 가지 사건이 또는으로. 자, 이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을 합사건이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합집합이랑 의미 똑같아요. 그럼 곱사건, 교사건은 아니야. 곱사건이라고 해. 합곱, 곱하기 더하기. 그래서 곱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는 교집합이라는 의미랑 같고 의미도 같을 뿐만 아니라 기호도 같은 기호를 사용하게 돼. 그럼 여사건, 이건 우리가 중2 완전 어렸을 때 하는 거잖아.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 반대를 구하는 우리가 그 여사건들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사건은 여집합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요거는 우리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사건이야. 그 얘기가 좀 달라. 이거는 사건과 사건을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사건인데 얘는요, 배반 사건은 바로 뭐냐면 저거 사건 사이의 관계야, 관계. 우성이하고 지환이는 친구인가? 확실해? 저는 확실해? 우성이는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왜 하는 거야? 혹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듯이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야. 어떨 때 우리끼리 서로 배반 사건이라 하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자,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 사건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바로 배반 사건이라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랑 예금이 다른 거야. 나머지들은 사건을 가지고 만드는 새로운 사건이야. 이건 사건과 사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묶어놓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 학원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건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의 관계다. 교집합이 없는, 나랑 공유하는 원소가 없는. 자,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밑에 한번 또 볼게. 새롭게 배우는 내용 위주로 기억하자고. 자, 수학적 확률. 이게 우리가 맨날 하는 거야. 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준의 경우에서 우리 중학교 때 계속 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근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통계적 확률하고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뭐 극한 나와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편하게 생각할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리모컨 있지? 내가 볼 때 뭐 앞뒤가 나올 확률이 거의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양이 약간 달라. 지금 옆면에서 보면 모양이 약간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약간 요런 모양.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쪽 나올 확률보다 이쪽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이것이 이쪽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 확률이 과연 앞면, 뒷면 중에 2분의 1? 일을 할 수 있을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뒷면이 똑같이 나올까? 그거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뭐냐? 우리 하지 않아요. 그 의미만 알고 지나가는 거야. 자, 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기 위해 내가 100번을 던져서 나온 횟수를 조사하고 10,000번을 던져서 횟수를 조사하고 그래서 그 시행 횟수를 점점 늘려감에 따라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극한 우리 배우는 내용일 텐데 자, 전체 시행 횟수 중에
그것이 일어난 비율이 어떤 일정한 비율에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수학적인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한 이 정도로 확률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 이거를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시행 횟수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의미고, 그럼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 기하학적인 확률은 우리 그 예능에서 많이 봅니다. 예능. 예를 들어 1박 2일에서 예를 들어 뭐 벌칙 꼴등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마시기 아니면 입수 막 그런 거 같은 것처럼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지. 자, 원이 있었어. 딱 원이 있었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뭐 사과 주스 마시기. 여기는 예를 들어 뭐 걔네 뭐 까나리 막 까나리 먹기. 여기 막 입수. 여기 야외 취침. 그 야외 취침 걸릴 확률이 얼마냐? 4분의 1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어떤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넓이 중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넓이, 어떤 길이 비율, 이런 그림으로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하학적인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대. 근데 이렇게 다양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기하학적인 확률은 전 교육과정에서 빠졌고요.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했으니 결국에 우리가 보통 하는 건 수학적 확률이고,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큰 차이는 사실은 없다. 거의 같은 경우로 봐주시면 되겠다. 하지만 이번 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또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확률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내용만 우리는 여기서 다룬다. 알겠지?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확률을 구하는 방법. 뭐 그래. 자, 중학교 때 우리가 했었던 거랑 비슷하게 확률을 구할 때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같은 것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본다.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잘 들어.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졌어. 두 수의 합이 4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두 개 주사위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가지지? 몇 가지지? 아주 쉬운 거야. 주사위 두 개 던지면 서로 다른 경우의 수 몇 가지? 36가지지? 근데 그 중에 두 눈의 합이 4가 되는 방법을 조사를 해보면 1, 3에 2, 2에 3, 1 그래서 오케이 4가지. 그래서 두 눈의 합, 우리 모두의 마블을 했어요. 그 던졌어. 던졌는데 4가 나올 확률은 얼마다? 9분의 1이다 라고 봐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똑같은 주사위 두 개 던졌어. 우리 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똑같은 두 개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두 눈의 합이 4가 나올 확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거부터 생각해봐.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지원아. 자, 주사위가 서로 다른 거 던졌을 때 4가 나올 확률이랑 같은 주사위 던졌을 때 4가 나올 확률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아?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나? 36가지인데 주사위가 서로 같으면 1, 3하고 2, 2인데 3, 1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36가지 중에 2가지라고 혹시 생각하니? 지연아?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다고 생각해 혹시? 근데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분모가 36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 분모가 36이 아니면 그럼 이렇게 해봐? 자, 1, 2가 나오는 경우 1, 3이 나오는 거 막 따지면 이게 뭐 한 25가지가 나오거든? 그럼 그렇게 보는 게 적합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봐. 우리가 분자에 이렇게 2라고 오리기 위해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중학교 때는 이런 거 안 해? 얘하고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똑같아서 그럴 때만 여기에 그냥 단순 2라고 적는데,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그래, 니네 얘기대로 똑같은 주사위 두 개 던졌는데 얘하고 얘가 나올 확률이 똑같아? 1, 3이 나오는 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3이고 하나가 3이고 하나가 1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2 나오고 2 나오는 한 가지 방법이 없으니 얘네들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라고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적 확률 있지? 모든 것이 일어날 확률이 동등한 경우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 근원 사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모아놓은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발현될 확률이, 실현될 확률이 똑같을 때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 다시 돌아와서,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주사위 더 개 던졌는데 그 두 눈의 합이 4가 나올 확률이 주사위가 다르다 해서 같다 해서 다를 리가 있겠어? 똑같지 않겠어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놓고 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다 다른 것으로 놓고 봐야. 자, 봐봐. 얘하고 얘 중에 얘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댔지? 근데 같은 거라도 다른 걸로 놓고 얘네 세 가지 경우를
독립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일어날 확률이 똑같으니 전혀 문제될 일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문제에서 같은 거라고 대놓고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졌다. 경우의 수를 구하라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확률을 구할 때는 같은 것도 무조건 다른 것으로 보셔야 된다.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해 두길 바래. 근데 웃긴 건 이미 니네가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그걸 지금 우리가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이랑 좀 충돌이 날 수 있는 거지. 자, 확률을 구할 때는 반드시 같은 것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알겠지? 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거야. 야, 제비가 있어 여기. 당첨 3개야. 꽝이 5개야. 그럼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이야? 동그라미랑 x 2개인데 그 중에 동그라미 2분의 1? 이러지 않잖아. 니는 분명히 8분의 3이라고 하잖아. 다른데 분명히 똑같은 당첨인데 니네는 분명히 그 각각의 원소를 다른 걸로 이미 니네가 공부해왔다고.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혼란스러운 거 보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같은 거여도 다른 걸로 보는 거야, 확률을 구할 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런 맥락으로 이제부터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니네 적을 때 막 너무 다 열심히 적으려고 하지 마. 내가 얘기했지만 알고 전에 대부분이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그 중에 야, 요건 좀 중요해. 요건 좀 적어도 하는 것만 적어두자.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편하게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2개의 동전 A, B를 던졌어. 그러니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타날 수 있는 표본 공간, 나는 편의상 앞면을 이응, 뒷면을 지그시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은 이거겠네. 집합으로 반드시 표시해줘야 돼. 집합으로. 자, 앞면 뒷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뒷면 앞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앞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뒷면 뒷면 나올 수도 있는 거니 이게 두 동전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4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건, 여기는 사건, 여기는 사건들은 그럼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총 16개의 부분 집합이자 총 16개의 집합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는 거야.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그럼 이 중에 얘와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앞면과 뒷면, 이거 뒷면과 앞면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2개의 동전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그럼 요거하고 요걸 가져야 되니까 오케이, 앞면과 앞면, 그 다음에 뒷면과 뒷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이자 부분집합. 자, 사건은 부분집합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제발 적어도 1개 동전은 뒷면. 그럼 모두 앞면이 나오는 요것만 싫은 거야, 그지? 그럼 얘하고 얘를 원소로 가져야 되니 그 여기는 앞면과 뒷면을 갖고 그다음 뒷면과 앞면을 갖고 그 다음에 뒷면과 뒷면을 가지면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용어만 알면 되는 거니까 적을 필요 없는 거야. 나중에 밑에 알고전 밑에는 풀이 보면 충분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건데, 근데 우리 필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이게 소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 알고 전엔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만 니네가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자, 1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 그리고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하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 했을 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2와 4와 6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인 B는 누굴 원소로 갖냐면 4와 5와 6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C는 누구와 1과 3과 5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거 그냥 솔직히 내가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야. A하고 B에 대한 합집합 못 구하나?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얘하고 얘의 교집합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A, B, C 중에 서로 배반이 사건, 서로 배반이지? 서로 배반이지? 나만 친구고 너는 나 친구 아니고 이런 거 없잖아. 서로 관계인 거지, 그지? 서로 배반? 얘하고 얘는 4라는 원소를 공유하고 얘하고 얘는 지금 현재 공유하는 원소가 없어. 아, 잠깐만, 있나? 잠깐만. 5라는 원소 공유해. 근데 얘랑 얘랑은 지금 현재 공유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서로 배반 사건 사이에 있는 사건은 바로 뭐다? A와 C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B에 대한 여사건 뭡니까? 1, 4, 2, 3이 또 C에 대한 여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도 니네가 별로 그렇게 적을 건 사실 없다. 진짜야. 밑에 있는 알고전 풀에 다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육성으로 듣고 있는 것 뿐이야. 다음 바로 넘어갈게. 특히 여긴 쉬워요. 아, 미안해. 이런 거 해서. 야, 2개의 주사위를 던져. 모두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럼 전체 경우 36개.
그냥 너랑 나랑 1로 같을 수 있고 2로 같을 수 있고 3, 4, 5, 6으로 같을 수 있는 6가지 경우 가능하니까 36분의 6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볼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 그러면은 너랑 나랑 그냥 두 개 던졌으니까 36가지인데 두 눈의 합이 3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 있고 9가 될 수 있고 12가 될 수 있다고. 그럼 두 눈의 합이 3이 되는 방법은 1, 2에 2, 1이 있겠고 두 눈의 합이 6이 되는 건 1, 5에 2, 4에 그 다음에 3, 3에 그 다음에 4, 2에다가 5, 1이 있으니까 5가지. 그럼 9가 되는 방법은 4, 5에 그냥 5, 4. 그냥 두 가지밖에 없을 거고. 그냥 12가 되는 건 6, 6밖에 없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끝. 이런 거야, 이런 거. 지금 하는 게. 세 번째, 나오는 눈의 차이가 2가 될 확률. 그럼 전체 36가지 중에 두 눈의 차이가 2가 된다는 건 1, 3에, 2, 4에, 3, 5에, 4, 6에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반대로 6, 4에, 5, 3에, 4, 2에, 1, 3도 있을 테니까 다른 걸로 분명히 본다 그랬지. 서로 같든 말든 상관없다 그랬지. 8가지 경우의 수가 분자오게 되겠다. 자, 이런 게 이제 또 마찬가지로 3번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번 단어는 뭐 배울 게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 자, 여기서는 요것만 볼게. 자, 일단은 먼저 니네가 이 세 번째 문제, 요거는 좀 적어 두도록 할 거야. 방법이 두 가지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야,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 붉은 공 6개 들어있다.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일단 먼저 봐봐. 첫 번째, 니네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하면 할 거야. 주머니 속에 흰 공이 3개고 붉은 공이 6개니까 2개를 끄집어냈는데 걔가 붉은 공, 흰 공이 나오니까 흰 공이 나온 다음에 붉은 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붉은 공이 나온 다음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처음에 흰 공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9분의 3이고 그 다음 붉은 거 나오는 게 지금 그 다음에 나머지 8개 중에 6개고 그럼 처음에 붉은 거 나올 확률이 9분의 6인데 그럼 그 다음에 흰 거 나올 확률이 8분의 3이니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2개를 더해서 계산을 하자. 근데 8, 9, 72분의 18이고 72분의 18이니 그럼 정답은 72분의 18에다가 2를 곱해서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니네 머릿속에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기술을 배웠어. 조합이라는 개념을. 그 이거 얘는 순서 고려한 거지? 순서 고려하지 않아도 확률은 어차피 달라질 거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선생님, 전체 9개 중에 2개를 끄집어내는데 순서 상관없이 흰 거 3개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붉은 거 6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자 8, 9, 7, 12의 반쪽 36 36, 18 우와 똑같다. 그럼 당연히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더 좋겠죠. 그 요거는 적을 건데 그럼 2개 모두 흰 공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겠네. 9개 중에 2개 뽑는데 흰 공 3개 중에 2개 뽑아요. 자 9개 중에 2개 뽑는데 붉은 거 6개 중에 2개 뽑아요. 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니네가 적을 만한 내용은 3번에 나와 있는 자, 요 내용만 정리 좀 할게. 얘랑 얘만 정리할게. 자, 중딩 버전, 고딩 버전이라고 니네가 인지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런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어떤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새롭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죠. 아우, 야, 이야, 피곤하구나. 선생님 원래 퇴근하면은 바로 그날 새벽까지 작업을 해서 업로드를 해서 선생님 인코딩을 해서 리모드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이제 딜레이를 좀 주려고. 딜레이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애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요즘엔 8시에 일어나도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초등학교를 보내려면 7시에 일어나야 돼. 내가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서 1시간 일찍. 그러니까 보통 2시, 3시 자는데 이제 1시, 2시에 자세히 자서 7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좀 이제 바꾸려고 선생님이 지금 연습 중이야. 그래서 어제도 7시에 잤어. 아니 어제 1시에 잤어. 1시. 어제 1시에 1시간 일찍 한번 잡았거든. 깨더라고 중간에 새벽에.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 보통이 패턴이. 근데 어제 1시에 잤더니 한 7시쯤 7시 한 10분 15분에 그냥 깨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깨더라고. 아들이 이제 선생님 항상 이게 싱크대 밑에다 먹을 거 숨겨놔. 우리 아들과 나의 교감이야. 내가 저녁에 퇴근하다가 다 아는데 엄마 몰래 아빠가 몰래 초콜릿 하나 사올게. 그러면 내가 이제 퇴근하면서 그 싱크대 밑에 걸 열면 그 과자통이 있어요 하나. 그럼 거기다 그걸 넣어놔. 그럼 내가 이제 자기 전에 넣어놔요. 그럼 우리 아들은 항상 눈 뜨면 아빠가 어제 뭘 사왔나 하고 그냥 아침에 일과가 시작이 그거야. 그냥 나가서 그 싱크대 열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엄마 몰래 먹고 아니면 엄마한테 뭐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거 이제 우리 아들의 이제 일과이기 때문에 퇴근할 때마다 항상 오늘은 뭘 사가야 되나. 그러니까 마트에 평소에 안 먹던 거 있지. 뭐 그런 걸 좀 좋아하니까 어제는 뭐 사갔더라. 어제는 이게 초코바 키캣이라고 있지 알지? 그 전에 그 초코바 그거 하나. 딸도 같이 2개 샀지. 사서 넣어놨지. 아침 일어나면 엄마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서 비밀이래 맨날. 비밀이라고. 귀염둥이들. 놀아줘야 되는데 큰일 났어.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중학교 버전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뭐 니네한테 특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없어. 6명의 학생 A, B, C, D, E, F 중에 4명을 뽑아 일렬로 나오려고 한대. 그럼 일단 먼저 6명 중에 4명을 뽑아 일렬로 나오려는 방법은 원래는 그냥 6피사로 하면 되는데 편하게 설명할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6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4명을 뽑고 그냥 그 뽑은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곱한다. 근데 사실 이게 6피사하고 똑같은 건데 그냥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게 이제 분모 가는 거고. 그럼 첫 번째 분자 한번 가볼까요? 야 A, B가 양 끝에 서 있으려면 일단 걔네가 뽑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4명 중에 A, B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입학인 거야, 그지? 시험 보고 뽑아야 되는데 A, B가 양 끝에 있어야 하길래 엄마가 최순실이야. 그래서 A, B를 뽑았지.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A와 B와 기타 등등이 돼버린 거지, 그지?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A하고 B가 양 끝에 서달라고 하니까 그럼 A하고 B하고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 2가지에 그래서 왼쪽 끝에 A가 서고 오른쪽 끝에 B가 서면 그 나머지 기타 등등 위치를 바꾸는 방법 변수가 또 2가지가 되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되겠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1번 내용이에요. 혹시 친척 중에 또 최순실이랑 또 관련 있거나 또 그런 사람 없지? 또 내가 얘기했는데 모든 최순실이 그런 게 아니잖아 또 이러면 곤란하죠. 2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A하고 B가 서로 이웃해야 된대. 그럼 일단 A, B를 뽑아야 되잖아 또. 그지? 말을 잘 타나 봐. 4명 중에 나머지 2명을 뽑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하고 B하고 기타 등등이 뽑힌 거지? 근데 이번엔 A하고 B가 서로 이웃한다 했으니까 얘를 묶어버리고 1, 2, 3, 3개 그룹. 그럼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을 곱한 다음에 그 안에서 A하고 B가 위치를 바꾸죠. 요거 이제 분자에 와주면 되는 거야. 저게 분모고. 자, 뭐 해설풀이랑 이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그런가 보네 하고 봐주시면 돼. 자, 뽑고 나열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간단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간단한 확률을 구했으면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몇 가지 고급 스킬 같은 걸 배웠으니 그걸 이용한 확률들을 좀 하겠다라는 게 이번 다음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새로운 건 없습니다. 자, 야 이거 진짜 적지 마. 흰바둑돌 5개 들어있어. 흰바둑돌만 5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 1개를 꺼내는데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0이죠? 자, 흰바둑돌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를 끄집어내는데 흰바둑돌 나올 확률 구해라. 1이다. 그래서 확률의 최대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수될 수 없다. 1을 넘을 수 없다.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범위는 이렇게 된다. 뭐 이게 뭐 6번에 나와 있는 성질이 되겠지. 적을 게 있나? 오늘 별로 없어. 다음 주는 좀 있어. 다음 주는 중학교 때 전혀 배우지 않은 완전 신개념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데 오늘까지 하는 내용은 얼추 다 그냥 중학교 과정이랑 그냥 퉁칠 수 있다. 자, 통계적 확률 볼게. 그냥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출생한 남녀가 각각 5살까지 생존할 확률을 구하고 싶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태어난 애들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 여기 약간 조사한 표가 있대. 10만 명이 태어났을 때 각각의 나이별로 살아남아 있는 남자하고 여자의 어떤 그 인원 수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한 건데 그럼 남자가 태어나서 5살까지 생존을 하려면 10만 명 중에 요거겠지? 그러니까 쓰고 싶지도 않아. 전체 10만 명이 태어날걸? 근데 10만 명 중에 통계적으로 5살까지 살아남아있는 남자애들이 99,184명이니 그럼 그냥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은 대상을 조사했고 그러면 그냥 이거를 태어난 남자애가 그냥 5살까지 살아있는 확률을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여학생은 10만 명 아이가 태어났다고. 근데 여학생이 좀 많이 여학생이라고 하면 뭐 5살인데 학생은 아니고 여자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네. 99,238명이니까
그럼 이게 이제 태어난 각각의 남자, 여자애들이 5살까지 생존할 확률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밑에 하나만 볼까? 야, 5세인 남녀가 3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야. 그럼 부모가 5세가 되겠지. 남자 먼저 가볼까? 야, 5세짜리 남자가 5살짜리 남자가 99,184명인데 그 중에 30살까지 살아남은 남자는 97,546명. 좀 무섭다, 야. 많이 죽었네. 2,000명씩이나 죽으면 좀 많이 죽는데. 많지,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게 5살 남자가 30살까지 살아남은 경우. 그럼 5살 여자가 살아남을 확률은 요거분에 요거 해주면 되는가?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적을 건 없어요. 밑에 그 뭐 알고전에 나와 있는 풀이들이 선생님이 한 풀이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전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그거야. 글이 많아서 니네가 나중에 좀 읽어봐라. 뭐 그런 의미. 개념서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 기하학적인 확률하고. 잠깐 쉴까? 잠깐 우리 오늘 좀 자주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의 타일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동전을 던질 때 다음 확률을 구해라. 이거 좀 어려워요.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설명해 줄게. 기하학적인 확률 딱 한 문제 냈는데 왜 어려운 문제를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할 텐데, 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바닥 봐봐. 바닥도 지금 이게 타일이 깔려 있는 거야, 지금 이게. 한 변의 길이가 한 30cm 되겠다, 이거는. 야,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막 깔려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막 타일이 깔려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동전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동전을 탁 던졌단 말이지. 그럼 동전이 정확하게 여기에 싹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야? 동전이 한 장의 타일에 완벽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던졌어요. 그냥 동전이 이렇게 걸쳐 있네. 그러니까 이건 2장의 타일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 3장의 타일에 걸쳐 있을 수 있을까? 3장의 타일? 걸칠 수 있어. 요렇게 되면 좀 내가 이거 인위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3장의 타일에 걸칠 수 있는 거고 4장의 타일에 모두 걸칠 수 있는 거거든. 그럴 확률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한 타일만 기준으로 놓고 볼게. 자, 깜짝이야. 분필이 짧아진 걸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어려워. 이상하다. 이상한데? 분필이 왜 위치가 바뀌어있지? 봐봐. 자,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블럭에다가 동전을 던졌어. 근데 이렇게 한 블럭에만 있기 위한 그 동전의 중심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동전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다 보니까 여기서 2cm만큼 들어온 요 정사각형 안에 그 동전의 중심이 떨어지게 되면 딱 여기 있어봐. 동전에 한 블럭에 있는 최대 경계지, 그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조금을 밑으로 가게 되면 2개의 블럭에 결치가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곳에 동전의 중심이 있어야 동전을 던졌을 때 좀 과한 문제 있을 때 한 타일에만 이제 동전이 걸치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10cm라 했으니까 전체 넓이 100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2 빠지고 여기 2 빠지면 여기 6이거든. 그럼 36이 바로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자, 동전 하나 던졌을 때 그 동전이 한 타일 위에만 있기 위해선 그 중심이 요 사각형 내부에 있어야겠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제 뭐냐면, 그러면 4장의 타일에 못 있고 싶은 거야. 좀 근데 솔직히 과해, 이거. 이거 원래 실력 정석 아니야, 니 혹시? 실력 정석 있는 문제인데 이거 외워다 넣으시는 모르겠어. 자, 이웃한 타일이 이렇게 있는데, 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요런 4분원이 있었어. 동전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4개 타일에 다 이웃해 있는 부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요렇게 다른 타일까지 생각해보면 이 원 안에 반지름 이 원 안에 그 동전의 중심이 이렇게 놓여 있어야 4개 타일에 모두 겹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 타일에 모두 얹힐 확률은 그 동전의 중심이 바로 요 영역 안에 있어야지만이 4개 타일에 모두 거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동전의 중심이 여기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봐봐. 중심이 여기 있어? 근데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이 오른쪽 타일로 넘어가겠지? 그지? 반지름 길이 2니까.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가 안 되니까 이 분명히 이 위쪽 타일로도 이렇게 동전이 넘어가겠지.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를 넘으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를 넘으니, 그럼 이 동전은 이 면에는 노이즈가, 중심이 놓일 수는 없겠죠. 이해가 되냐?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핑크 3개 있는 이곳은 바로 몇 개? 3개의 면에 동전이 놓이는 곳이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참고로 요 위에 요 곳에 동전의 중심이 많이 놓여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는 타일에는 걸칠 수 없을 거고 왼쪽도 걸칠 수 없는데 이 밑에 있는 곳에는 걸칠 수밖에 없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개 걸치는 부분, 1개 걸치는 부분, 4개 걸치는 부분, 3개 걸치는 부분.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동전의 중심이 있는 전체 비친의 넓이는 이게 100이 되는데, 자,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완벽한 넓이가 되니까 4파이. 그래서 25분의 파이의 확률로 4개의 동전이, 1개의 동전이 4장의 타일에 동시에 얹힐 수 있다. 자, 근데 걱정하지 말고 아마 내가 예상하기로는 기하학적인 확률은 다시 교육과정 안에 들어오기는 좀 힘드니까, 교육과정 빠진 부분이니까, 그 중에도 좀 더러운 문제니까 뭐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그래서 확률의 뜻은, 기본적인 뜻은 이렇습니다.